안녕하세요. 자, 메가스 ST 경찰 공무원 영어 대표 강사 김한나입니다. 자, 2018년도 1차 경찰 시험이 모두 끝났고요. 자, 이제 우리가 2차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혹은 이제 처음 들어와서 나는 내년 1차 시험을 목표로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의 수험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지금 제가 요 PPT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요. 올해 2018년도 1차 시험을 보니까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종전의 기출문제를 보고서 그 기출 스타일대로 공부를 해와서 시험장에 딱 갔더니 문제 스타일이 너무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피봤다라고 하는 수험생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전체적으로 일단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어휘의 난이도가 작년 2차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자, 정답을 찾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나머지 선택지들이 너무 어려워요. 보다시피 1번 문제만 봐도 convict라는 단어, 3번이라는 condemn은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 교재를 보셨던 코드보카 교재를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아마 정답의 선지까지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1번뿐만이 아니라 2번도 마찬가지예요. subsequent라고 여러분 173페이지에 나왔죠? 보시면 옆에 ensuing이라고 해서 정답 4번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앞에 있는 선택지 있죠. 이게 진짜 어렵죠. 보면. 왜냐하면 이전에 소위 말하는 듣보잡 어휘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정답을 찾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느꼈을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을 거라는 거죠. 보면.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선택지의 위치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2번의 정답 4번이죠. 우리 몇 번부터 봐요? 1번부터 보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1번도 여러분 정답이 3번이죠. 근데 보면은 4번 선택지 되게 쉬워요. deject, 기초적인 단어야. 근데 1번부터 봤을 때 1번 indispose, 어려워요. tatter, 정말 찢다라는 이상한 단어죠.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뭐냐면 정답을 찾는 데에는 괜찮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휘를 외우는 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전 문제풀이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사실 뭐냐면 보통 어휘 문제가 5문제 출제가 되면 그 중에서 3개에서 4개 정도는 그냥 밑줄 긋고 동의어를 찾으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오히려 그 비중이 바뀌었어요. 5문제 중에 2문제만 동의어 찾기 문제고 나머지 3문제가 모두 빈칸 문제였습니다. 해석을 하고 그래서 빈칸에 가장 알맞은 말이 들어가는 그런 사고력 그리고 해석력까지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즉 무슨 말이에요? 어휘만 안다고 해서 내가 이 단어를 외웠다고 해서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전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해요. 그저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암기뿐만이 아니라 문제도 좀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지에 좀 이상한 어휘들이 껴있을 때 쫄지 말고 풀 수 있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어휘들이 나오는 걸 통해서 우리의 어휘 범위를 약간 좀 늘려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늘리나요? 코드보카 어휘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범위를 늘리는 거는 제가 늘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어떤 어휘를 외워야 될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휘들이 많은데 근데 이 어휘들 중에서 어떤 어휘를 외워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범위를 늘리는 과정은 제가 해드릴게요. 어떻게 늘리는지는 5분 있다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문법의 난이도는 작년 2차가 워낙에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겠죠. 그래서 평소에 학생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시험 끝나고서 평소에 한 20분 정도
영어 시험 문제를 푸는 1번부터 20번까지 푸는데 20분 정도 들었던 학생도 이번에 35분 시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한 문제에서 묻는 이론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6번이 문법 문제다 그러면 6번은 수일치네요. 7번은 분사네요. 8번은 관계사고요. 이렇게 단원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아요. 왜? 6번 문법 문제가 있으면 그중에 밑줄 그은 기억이 수일치야. 니은이 분사예요. 디귿이 관계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한 문제를 푸는데 선택지 1, 2, 3, 4번 네 가지의 이론을 모두 묻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종합형 유형에 우리가 능해야지만 그리고 그런 문제를 푸는데 좀 익숙해야지만 문법에서 시간을 많이 버리지 않고 깔끔하게 정답을 찍고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한 문제에서 묻는 이론이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요거에 따른 이제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독해 때문에 피봤다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선생님 저는 원래 독해에서 뭐 다 맞거나 하나 정도 틀리는데 이번에 내가 전체 6개 틀렸는데 그중에 5개가 독해예요. 독해를 왜 그랬을까요? 다 읽으면 안 돼요. 독해 지문이 있잖아요. 그 모든 문장을 다 읽으면 1번도 답 같고 2번, 3번, 4번 얘네들 전부 다 정답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면. 그래서 보면 일단 추상적인 지문 예를 들면 이제 17번 같은 거 아니면 신유형도 좀 증가를 했죠. 19번 같은 거 주제문을 빈칸 자리에 놓고서 주제문이 될 수 있는 걸 골라라 뭐 이런 거. 일단 선지가 좀 약간 헷갈리게 출제가 됐어요. 선지가 1번도 답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4번도 답 같고 뭐 이런 것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좀 뭐 운이 좋아서 찍어서 맞췄다 아니면 틀렸다. 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독해가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문장을 다 읽지 마시고요. 핵심적인 요소만 읽으셔야 돼요. 요놈이 주제문이다 라는 걸 찾아야 돼. 단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신호어들이 존재합니다. 요게 들어가 있으면 요렇게 생겼으면 얘가 주제문이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찾고 깔끔하게 정답 찾고서 나와야지 거기서 모든 문장을 여러분 누비고 있으면 전부 다 정답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휘 문법 독해가 전부 다 여러분 중상의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했던 공부들이 있을지라도요. 약간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범위도 좀 바꿔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은 자 1번 문제에서는 convict 뭐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 했고요. 자 subsequent는 쉽지만 밑에 있는 선택지가 어려워요. 그대로 여러분 나왔고요. 자 3번의 경우도 learning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코드북화에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치었다라는 표현에서 빈칸 자리에 pedestrian 보행자 사람이라는 말 똑같죠. 그죠? 사람을 치었다. 예문까지도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4번은 그냥 뭐냐면 독해형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일부러 뺐어요, 제가. 자, 5번에 보시면은 adopt하고 adapt가 있죠. 그죠? 그래서 adopt하고 adapt가 그대로 여러분 나왔고요. 근데 여기에서 예문에 보시면은 adapted to 이렇게 나온 거 보이죠? 그죠? 이 to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는 예문까지도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all of 니은 자리에 이제 부분사 of 뒤에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오는 것까지 해서 부분사 of 관계대명사 똑같이 출제가 됐고요. 자,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자, begin 뒤에 여러분 to realize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begin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to랑 ing를 둘 다 가진다라고 여러분 써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begin이 나왔어. 이게 아니라고요. disappoint가 나왔어. 그대로 교재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 뒤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잖아요.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릴 텐데 그럼 이 제안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적중이죠. 시험에 내가 수업을 이렇게 했는데 교재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 의심치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하면은 그냥 점수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근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믿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자, 니은의 러블리 가지고도 학생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러블리를 여러분 보시면은 그대로 나와요. ly가 들어간 얘는 뭐다? 마치 부사처럼 생겼지만 형용사다라고 하는 게 기본서에 그대로 있고요. 얘들은 마찬가지로 어프로치라고 하는 건 전치사가 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어프로치는 전치사가 오면 안 돼. 그대로 여러분 있어요. 어프로치가 여러분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학생들 어떻게 알아요? 교재에 있어야죠. 강의를 할 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explain이라는 거 있죠. 그죠? explain은 뒤에 목적어를 하나만 가져야 돼. 예문도 똑같아요. 이거는 밑에 보시면. 자, explain은 여러분 뒤에 여러분 목적어가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틀리고 이렇게 바꿔줘야 돼 라고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요.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이론 수업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고 교재 여러분 잘 보시고 교재 나와 있는 걸 잘 보시고 기존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경찰이랑 가까이에 있는 일행직 구급 공무원 시험 이런 교재나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아니면 EBS 이런 것들 보시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찰 영어를 공부하는 거지 일반적인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범위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것도 해야 되고 나는 영어에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부터 이러면서 여러분 기초부터 막 이렇게 합니다.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점수는 안 나오죠. 그 기초를 했을 때 여러분 점수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점수가 나와야 되죠. 그 점수가 나오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실전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영어 공부하지 마시고 경찰 영어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 영어에 맞춰서. 영어를 공부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경찰 영어에서 워너비 점수를 받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이미 거쳐간 수험생들, 합격생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지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레이라고 하는 거나 when 뒤에 미래가 오면 안 된다거나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는 전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레이 그 다음에 when이 들어가면은 미래 대신 현재를 써야 된다. 그 다음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비교. 자, 9번 문제 보시면 superior to 그래서 superior to 그래서 앞에 여러분 more이 아니라 much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바로 그 뒤에 actual test 문제랑 똑같이 보이고 있어요. 자, 2번에 보면 demand가 나오면 should 생략 동사 원형이에요. demand가 나오면 should 생략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3번 보면 happiest 최상급 앞에 덜을 붙이지 않아요. 덜을 붙이지 않는 경우. 됐죠? 자, 여기에서 뭐 who's예요, whom이에요, who예요 라는 걸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존의 커리큘럼은 흰색과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새롭게 나오는 어떤 커리큘럼, 강좌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코어 핵심적인 요소죠. 지금 방금 앞에 캡처를 떠놓은 사진들은 전부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코드 바이블과 코드 보카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만큼 이 코드 바이블과 코드 보카는 굉장히 핵심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주된 교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권을 가지고서 기본 이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완전 영어가 처음이에요. 기본 이론을 1강을 들어봤는데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얼리버드 19라는 기초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역시 얘도 실전으로 가기 때문에 쉬운데 문제가 풀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선생님 전 얼리버드도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생기초 입문 특강이라고 프린트로 6강짜리 수업이 있어요.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무료 특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저는 이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렴풋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특히 문법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교재와 강의를 만들었어요. 코드 그래머 60이라고. 이 수업은 이론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왜? 이론만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총 있다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죠? 총은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특강 형식으로 짠 것이 바로 코드 그래머 60이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짧게 갈 거야. 한 10티 정도 될 거고요. 여기에서 6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어떤 이론 이런 거 필요 없고 시험 문제에 얘가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라고 하는 포인트 60까지예요. 아셨죠? 그래서 좀 이제 문법이 좀 급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같이 코어 단계에서 병행하시면 좋은 강의가 되겠고요. 자, 오버롤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기본 핵심이 갖춰졌으면 기출문제에 적용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코드복화에서 13개년 기출어휘, 수거, 이디엄, 관용 표현 이런 것들을 같이 볼 거고요.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 아마 나올 겁니다. 코드 10개년 기출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집은 연도별로 정리가 되는 게 결코 아니고요. 유형별로 그리고 그 유형에서 난이도별로 여러분 아마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 어려울 땐 되게 극악하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만 쉽게 나오는 건 요 정도로도 출제가 됩니다라는 것을 기출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교재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같이 병행할 게 이제 독해 코드 21이에요. 이 독해 코드 21은 기출문제 독해 수업을 한번 들어봤는데 나는 기출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독해 코드 21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독해 코드 21은 해석하는 수업이 절대 아니죠. 뭘 하는 거죠? 정답 찾는 거죠. 깔끔하게 읽어야 될 문장만 딱 집어서 읽고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새롭게 하는 수업이 코드복화 올이에요. 이 교재는 일반적인 어휘 교재가 아닙니다. 문제집이에요. 어휘 문제집. 그래서 밑줄 긋고 동의어 찾아라 문제도 있을 거고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형 어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빈칸형 사고력 테스트하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휘 문제들을 여기에서 전부 다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재와 그리고 강의 시간에 나왔던 그 동의어들을 처음과 끝을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복화 올이라는 교재와 강의면 경찰 영어 어휘, 내가 어휘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디벨롭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인데요. 코드올 330제는 우리가 1차 대비로 했을 때랑은 다른 교재입니다. 문풀 과정은 그냥 매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난이도가 약간 있을 거예요. 약간 여러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난 너무 어려워 혹은 나는 문제를 더 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코드하프 100제를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병행하시면 근 여러분 500문제 정도를 한 달 동안 풀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부터는 이제 영어는 실전입니다. 문제풀이를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지요. 자, 문법 101 특강은 기존에 했던 무료 특강이에요. 교재도 소책자로 무료로 나가고 특강도 여러분 아마 무료로 나갈 겁니다. 4시간짜리 특강으로 단발성이 한 번 하고 끝나는 수업. 그래서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는. 왜냐면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그냥 넣기만 했지 차곡차곡 정리하는 건 안 해봤잖아요. 그쵸?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데 이 코드원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있죠? 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말이 많았습니다. 왜요? 너무 어렵다고. 너무 어렵다. 근데 그걸 잘 15회까지 완강하고 잘 견뎠던 학생들이 오히려 코드업에서 내가 단련이 됐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들려줬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실전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들쭉날쭉해. 왜? 우리 시험의 난이도도 들쭉날쭉하니까요.
그래서 들쭉날쭉하게 여러분 뭐 되게 어렵게 내기도 하고 뭐 되게 쉽게 내기도 하고 한 평균 정도로 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평균 점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15의 과정을 우리가 마치게 되면은 그 뒤에 막장 구원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여태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론과 문제를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그 타직렬에서 우리 시험에 또 나올 만한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여러분 같이 여러분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는 막구프 수업입니다. 영어 수업, 영어 점수가 막장이면 같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주일, 2주일 남긴 상태에서 끌어올려 보자. 혹은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 실력에서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실수를 하지 말자 라는 취지의 특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공부하지 마시고 경찰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 합격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본격적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